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수합병 가능성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패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인수합병은 제가 추측하는 여러 미래 방향성 중 하나이지 그게 된다는 얘기 아직 나온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당장 한다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패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공부 차원에서 아,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만약 인수합병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또 우리의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도 여쭤보셔서 공부 차원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 하나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큰 흐름을 보면서 네, 다양한 것들을 이제 지식으로 쌓아놓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인수합병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요건 이제 아이온큐가 꼭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 너무 앞서가시지 마시고요. 제가 했던 것들은 이제 공부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금 인수 제일 많이 되는 케이스인데 인수하는 기업이 피인수 기업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전부 현금으로 지급해서 매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 한 주당 정해진 금액이 65불에 있다. 그러면 그때 현금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인수 발표 이후 이때 65불에 인수할 거예요. 그러면 인수 가격에 주가가 수렴하면서 거래되다가 최종 인수 완료일에 거래가 정지되겠죠. 구글이 맨디안트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불 주당 지급한 후에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시키고 흡수시킨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은 빠르고 확실한 수익 실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자동 매매되는 개념이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식 교환 인수. 이것도 뭐 흔치는 않은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수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으로 피인수 회사 주식을 교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온큐 주주가 한 주당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0.35주를 줄게요라고 하면 이렇게 교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인수기업의 주가에 따라 가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죠. 링크드인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될 때 일부는 현금, 일부는 주식 형태로 병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기업의 미래 성장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희석이 될 수 있고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합된 형태, 현금도 주고 주식도 주는 방식으로 될 수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면요. 피인수 기업, 이제 뭐 구글이 아이온큐를 인수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피인수 기업인 아이온큐한테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전달드렸지만 주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비싸게 주식을 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실투자자 행동 가이드를 보시면 인수 발표 전에 보유 중에는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수 발표 가능성이 있을 때도. 하지만 인수 발표 주가가 인수 가격에 근접하면은 만약에 이게 불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익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인수 무산 가능성이 있다면 급락을 대비해서 일부 분할 매도하는 것이 좋다. 인수 발표가 나오는 건 피인수 기업한테 좋은 일이지만 네, 리스크와 리워드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링크드인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인수당할 때는 네, 100% 현금 거래로 링크드인을 주당 196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해서 50% 정도 프리미엄을 줬다고 합니다. 핏빗이라는 회사가 구글에 2019년에 인수 발표되고 2021년에 마무리가 될 때도 프리미엄이 한 20% 정도 꼈다고 해요. 20에서 50 사이가 뭐 나쁘지 않은 평균치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온큐 역시 기술적 가능성은 큰데요. 아직 수익성이 굉장히 약하죠. 적자기도 하고. 그래서 대형 기업이 이런 기술, 전략적 자산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을 붙여서 인수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한 만약에 인수합병을 진짜 한다. 그럼 20%에서 60% 정도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 독점성이나 시너지가 크다고 판단하면 100% 이상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런 신호가 또 있었습니다. 트위터에 아이온큐를 집중적으로 다뤄주시는 서양인 투자자분이신데요. 로빈후드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래 어플이고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이온큐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100%로 높였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경고도 없었고 설명도 없이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기를 했어요. 이거를 보면은 로빈후드가 아이온큐에 대한 유지 마진 요건을 100%로 인상한 건데 이 종목을 담보로 다른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데 일례로 게임스탑이 2021년도에 갑자기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밈주식 사태가 일어났을 때 또는 중국 전기차 주식들이 미중 규제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때
또는 바이오테크 주식 중 극도로 변동성이 큰 소형주들의 이런 큰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했을 때 이런 제재를 걸었는데, 이런 배경을 봤을 때 로브니우드가 아이온큐에서 뭔가 큰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인수합병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왜 CEO가 공개석상에서 인수합병을 언급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M&A가 진행이 될 때는요, 공개기업의 CEO는 M&A 관련 언급을 금지시킵니다. 주가에 영향을 줘서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인수기업한테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루머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데, 아이온큐 CEO는 언론에 나와서 우리를 사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입찰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옥션 방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독점적인 기술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 우리 안 사면 우리랑 경쟁하거나 우리를 사가는 기업과 경쟁하고 질 거다. 이거는 이제 빅테크들을 자극해서 경쟁 입찰을 유도하는 수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 과시하는 전략이고, 더 나아가서 공시가 없어도 시장에 관심 끌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쇼잉이라는 거죠. 특별히 최근에 니콜로 데마시 CEO가 굉장히 언론에 많이 출연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4번씩 출연하는데요. 피터 채프맨 CEO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아이온큐는 현금도 많고 이런 국방 고객들도 있고 중요한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스토리를 쌓아왔기 때문에 계속 CEO가 미디어에 등장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양자 네트워크, 양자 컴퓨터 비전을 계속 노출하면서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협상이 아직 진짜 협상 테이블에 오기 전 단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M&A가 진짜 협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빅테크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인수합병 된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왜 지금 대규모 매도 계획을 내놨을까? 왜 가을바람엔 그걸 인수합병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내부자가 인수합병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미리 주식을 팔면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 계획을 세팅해 두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매도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지금 RSI도 보시면 고점인 70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RSI가 30 이하일 때는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만 70을 넘었을 때는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단기적일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승을 말하기보다는 하락을 대비하면서 이제 급한 돈 또는 위험하게 대출로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원금 정도는 회수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회수되면요, 수익금으로 알아서 굴러가는 거니까 수익률이 무한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10배, 100배에 집중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리스크하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장기 투자 물량만 가져가는 게 유리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를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주가도 지금 5%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임원들 역시 지금 주가가 전략적인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좋게 이 계획을 해석하려고 해도요, 임원진들, 그것도 이사회 회장과 CEO, 거기에 이사들까지 굉장히 많은 비중, 이들이 합치면 거의 전체 주식 발행량의 3% 4%인 대량 매도가 앞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호재로 해석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량 매도가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계획이 짜졌다는 거는요, 호재라기보다는 악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위험하게 투자한 돈이나 원금 정도는 회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또 임원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현금화해서 리스크를 줄이자는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어요. 인수합병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산이 될 수 있고 루머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내부자 지분이 좀 큰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줄여라, 또는 이 내부자들이 이 지분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면 인수기업 안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인수하려고 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을 하기 위한 예쁜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링크드인이나 레드햇이나 휘빛 같은 초기 투자자 지분, 일부 임원 지분도 정리시킨 후에 인수가 성사된 바가 있기 때문에 무관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오는 거를 호재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고점으로 생각하고 미리 매도 계획을 세우는구나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재라기보다는 악재에 가깝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자, 그리고 한국인 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주가가 9불이었는데요. 이때 한국인 지분이 맥스를 찍어서 42.3%까지 갔다가,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오른 날은 한국인들이 많이 익절을 하고 주가가 떨어진 날은 많이 사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분이 꾸준히 떨어져서 최근 4월 말까지 30, 31%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5월 초중순에 오면서 이때 추가 주식 발행이 있었죠. ATM 주식 발행이 있으면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한국인 지분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30%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36% 올랐을 때는 353만 주 순매도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 날에도 105만 주 순매도가 나오면서 한국인 지분이 한때 42%까지 갔는데 지금은 뭐 유상증자도 있었고 익절 물량이 나오면서 27%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커가고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한국인 비중은 조금씩 더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고무적인 거는 한국인들이 3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1일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분들이 좋은 결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 말씀을 드리면, 아이온큐가 여전히 가장 우리가 비교하기 쉬운 연매출 면에서는 양자 분야 1등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여러 정황상 인수합병을 향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분기 보고서만 본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영상에서 7가지, 8가지 요인들을 나열을 했죠. 다만 아직 양자로 큰 가치를 창출해준 사례나 흑자 전환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인수를 준비하면서 관심을 끄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 인수합병이 나오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6개월에서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인수합병을 향해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노력해도 안 될 가능성이 있기에 제가 전달드린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 모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차원에서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나오시면 좋겠고요. 또 인수합병 얘기가 나온다면 오히려 들고 있는 게 이득일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다만 지금 주가가 50불에 가까운데 이 가격에서 더 프리미엄을 주고 살까는 별개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20불까지 갔다가 프리미엄 붙어서 3, 40불에 팔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도 인수합병 프리미엄 붙어서 더 높게 팔린다. 요거를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너무 급하게 올라왔고 RSI가 70, 80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은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위험하게 투자한 돈이나 원금 정도는 회수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가 좋다는 거고요. 한국인 지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온큐가 1등인 것, 그리고 경쟁사들과 다르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변함없이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항상 최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그리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펼쳐질지를 미리 머릿속에 구상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온큐 임원들도 여러 번 만났고 미국에 본사도 갔다 오고 공장도 갔다 온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아이온큐 비중이 커지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 아이온큐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의해야 할 때다. 이 임원진들의 대규모 매도 계획이 나온 거는 결코 호재라기보다는 저는 악재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더 오르니까 더 사세요? 이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 종목을 좋아하고 10배, 100배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앞서가셔서 가을바람 얘기했으니까 인수합병 된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욕심을 좀 덜어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저는 여전히 인수합병의 가능성이 있고 니콜로 데마시가 그쪽으로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몰빵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아이온큐에 몰빵을 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큰 돈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은 0이 될 수 있다라는 각오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몰빵을 하시기보다는 너무 급하게 올라오고 탐욕이 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비중을 덜어내고 분산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 물량만 가져가면 그것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잃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